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어제 우리나라 시장, 장이 있을 때, 그때, 미증시 선물, 뭐, 쪽에서 조금 예고를 했었죠. 그런데, 움직임들을 요렇게 보게 되면, 미증시 선물로 움직였던 것보다는, 뭐, 오히려 약간 좀 견조했던, 그런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뭐,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기조에 있는 그런 시장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변동성 요인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변동성 요인은 또 지난달에 그런 얘기들, 나스닥 막 폭락하고 그런 것들 있었었는데요. 그때도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뭐, 미국 시장 쪽, 그쪽에서 콜옵션을 매수를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 있으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지금,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 쪽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미국은 옵션 만기가 이번 주 금요일이겠네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셋째 주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뭐, 그때,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뭐, 저쪽은 그 수급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 자체가 조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주요 뉴스들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큰 부양책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또 그랬죠. 백악관의 부양책은, 상당히 좀 미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맥코넬 상원의원은, 부양책에 대해서 일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안별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투표를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뭐 어떤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자 또 지금 어제 아침에 끝난 시장까지 이 미국의 부양책 이런 것들이 주식을 끌어올렸다라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난항이 있지 않나라는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을 이렇게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IMF 쪽에서, 또, 어제 IMF, 세계경제 보고서가 나왔죠. 자, 근데 이쪽에서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9%로 약 0.2%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무서운 얘기도 한마디 했어요. 자, 실물 경기가 회복이 지연이 되면 증시가 가파른 조정의 위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과감한 재정 정책, 각국 정부의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요것도 조금 부담이었었죠.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존슨앤존슨이 코로나 백신 삼상 진행 중인데 그 3상을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뭐 한 명한테서 조금 부작용이 나왔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일단 백신 3상은 전에 우리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지 않습니까? 이 존슨앤존슨도 일단은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1112 쪽에서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쪽에서는 항체 치료제에 대한 또 임상 실험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제 미국 시장 특징이라면 또 이 은행주들이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 은행 쪽에서 대형 IB 쪽에서 지금은 실적이 좋았는데 나중에 이게 뭐 리스크 요인이 많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자, 요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12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요게 좀 시장의 기대치만큼 뭐 새로운 게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애플이 장중에 4% 하락했었고 종가도 뭐 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한은의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죠. 뭐 금리는 동결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근데 금리는 동결하더라도 좀 뭐 그 립서비스를 할까? 뭐 그런 거 좀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뭐 저 현행 뭐 금리가 변화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그 입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사안이고요. 트럼프가 저 코로나 음성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지지율이 트럼프가 많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각 주마다 뭐 이렇게 좀 연설을 하러 집회를 하러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연설을 했었는데요. 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김정은이가 매우 샤프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ICBM 그 열병식 때 공개되고 난 다음 불같이 화를 냈다고 뭐 그런 외신도 전해졌었는데 뭐 그런 얘기는 뭐 어디 갔는지 안 나오고요. 아무래도 뭐 이걸로 시비 걸어갖고 지한테도 좋을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뭐 김정은, 그 다음에 푸틴, 그 다음 시진핑, 이 사람들을 상대할 사람은 나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트럼프는 매일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야,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안 됐으면, 지금 북한하고 전쟁하고 있을 거야. 나는 전쟁을 막은 사람이야. 뭐,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내가 받는 게 맞아.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전에. 어쨌거나 김정은이 매우 샤프하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돌아가는 정황들을 보게 되면 글쎄요, 뭐 이 북한하고 관계가 조금 뭐랄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 게 뭐냐면 북한 애들이 그럴 애들이 아니잖아요. 뭐 전에 우리는 계속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저 뭐 월북이냐 뭐 그냥 떠내려갔냐 뭐 이런 쪽에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살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또 나와서 바로 한다는 얘기가 뭐 미안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할 애들이 아닌데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어도 마찬가지죠. 요번에 열병식 때, 그때 연설 때도 사랑하는 남녘동포 여러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김정은이가 매우 샤프하다. 뭐 이거는 뭐 자기 대선에 좀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요. 어쨌거나, 조금 좀 뭔가 글쎄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물밑에서 뭔가가 조금 이렇게 얘기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자, 일단 뭐 요거는 일단 제 생각이니까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미국 시장 일단 해외 쪽들 저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는 조금 좀 부담을 줬었어요. 우리나라 장이 열릴 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에 있었죠.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 뭐 종가는 뭐 살짝 플러스로 그 전날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 전날 워낙 많이 올라와서 거기에 따른 조정을 받았는데 조금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어제 종가에는 0.04포인트 강보합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 미국 시장 쪽을 보게 되면 조금 빠졌죠. 다우가 2.55%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0.63% 정도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이 0.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8일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어제 아침에 한 방송이 좀 뭐 장중에 뭐 조정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도 최근 동안 워낙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분봉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뭐 그렇게 많이 나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 이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온 모습이었죠. 계속 올라온 모습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살짝 플러스로 시작해서 장중에는 플러스권 꽤 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이. 자, 근데 뭐 요런 것들이 조금 그 급등에 대한 그런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온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장중에 뭐 특별한 그런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게 되면 조금 더 확연하게 나오죠. 자, 이 전고점 여기 9월 초에 기록한 전고점. 자, 지금 그 근처까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자, 뭐 이쪽에서는 충분히 좀 쉬어도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조금 조정이 필요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한 300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이 2127억 정도를 매수했고, 기관이 1774억을 순매도했죠. 자,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예요. 자,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 매도 규모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거 왜겠습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그 대주주 양도세, 이런 데 대한 부담이에요. 좀 이 금융당국이나 정부 당국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게 그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투자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결론을 내려주고 뭐 그냥 현행처럼 10억으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려주면 그게 이 개인 투자자들을 제일 도와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쨌거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127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130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599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42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 한번 짚어볼게요. 선물시장 수급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장중 움직임은.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장 시작하면서 이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조금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한번 쭉 밀렸었잖아요. 쭉 밀릴 때 그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한 3천억 이상 정도까지 갔었어요. 순매도입니다. 자, 근데 어제 오후장 접어들면서 이들이 이걸 청산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청산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종가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408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출렁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는 장은 쭉 빠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새로 그 청산을 막 할 때 그때는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외국인들 매매 동향 같은 경우는 나는 선물 시장을 몰라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뭐 영상이 되게 많죠.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이. 제 유튜브만 하더라도 그것만 그 선물 파생 시장에 대한 선물에 대한 영상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있을 거예요.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나는 선물 시장을 몰라라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걸 모른다는 건 자신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무슨 돈을 벌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옵션은 그렇게 뭐 저도 가르쳐 드리고 싶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은 알아야 됩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지만요. 왜냐하면 선물을 하면 또 옵션을 하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지만 선물 시장은 그렇게 개념도 어렵지도 않고 뭐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못 들어보던 말이라서 말이 생소해서 그렇지. 자, 이 선물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 선물 시장을 나는 몰라. 이렇게만 그냥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그거는 좀 곤란한 거겠죠. 자, 선물 시장 수급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옵션 시장 수급도 좀 볼게요. 자, 외국인들은 콜옵션도 콜 26억 정도 매도했고 금융투자는 콜을 7억 정도 매수를 했죠. 자, 풋옵션 쪽 한번 보겠습니다. 풋옵션 쪽은 외국인들이 풋을 2억 매도했고 금융투자가 풋을 18억 정도 매수했네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누적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들 양매도였었고 금융투자 양매수였는데 양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시장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야라는 방향을 추세를 잡고 가지는 못할 거야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뭐 이틀밖에 안 된 수급이라서 뭐 이걸 갖고 판단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하고 그저께 수급들 뭐 요런 그까지만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도 사고 풋도 샀죠. 금융투자는 양매수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여라 이런 거예요. 외국인들하고 거의 정반대의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통상 이런 수급들이 계속 쌓여갈 때는 그렇게 움직였었어요. 굉장히 좀 한번 변동성을 한번 확 줬다가 다시 좀 이렇게 빠른 시간 내 제자리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뭐 아직까지 만기 지나고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요거 갖고 뭐 판단하는 건 무리고 조금 더 수급을 더 이렇게 좀 추적을 해가는 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인 모습들, 어제, 하루 동안 움직였던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였었죠. 어제, 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그래서, 쭉 떠서 시작했죠. 확 떠서 시작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내 그냥 밀어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수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의한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이게. 그런 움직임이었고, 뭐, 거기 뒤에는, 배경에는 나스닥 선물이 또 우리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권으로 밀려버리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이 나스닥 시장이 나스닥 선물 시장이 이 시장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이런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는 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했던 부분들, 뭐 이걸 단타치로 들어온 거였겠죠.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으니까 그거를 환매수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장은 좀 오후장에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코스피 시장 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다음 주 초 정도 그 정도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장세 뭐 요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다음 주 초반이 지나게 되면 또 조금 이 22평선 자체가 지금 조금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조금 하방이 강해요. 근데 지금 뭐 요 정도 상태 그냥 지켜주기만 하더라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급락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다음 주 초가 지나면 21평선 자체가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 보는 방법이 있는데 자, 뭐 그런 움직임일 테니까 뭐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장세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뭐 다음 주 초까지 그렇게 시장이 크게 급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만 나와준다라면 뭐 다음 주 초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증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방송 중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저쪽 미국 시장 쪽 뭐 선물 시장 움직임들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현물 시장에서 수급도 중요하지만 이 파생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수급들 외국인들 수급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신다라면 뭐 오늘도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 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